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이 과목 또 진도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업무방법서에는 적과전 종합부터 기술이 되는데 제 책에서는 종합위험 논작물부터 기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위험 논작물이 쉬우니까.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식 중에서도 종합위험 방식이 있습니다. 종합위험 방식. 그런데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위험 방식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위험 방식에서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신에 오늘 종합위험 방식 그러지 않고 이럴 때는 이제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합위험은 무엇이냐면 자연재해와 조수해와 다음에 화재를 보장하게 됩니다. 보장을 하게 되죠. 종합위험에서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해서 수확 감소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장하게 된다. 그럼 그 중에서도 종합위험 방식에서도 우리가 품목별 이렇게 벼 품목에 대하여 우리가 먹는 쌀 바로 벼지요. 벼를 도정 깎아서 왕겨 쌀겨를 깎아내고 흰 쌀이 되는 겁니다. 자, 벼에 이제 손해를 평가하려면 수확이 감소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조사를 해야만 손해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손해가 얼마인지, 즉 수확 감소가 얼마인지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무엇이냐? 오늘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쭉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벼 품목에 있는 것 중에 첫째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연재해 태풍이 왔다. 그럼 신고를 합니다. 농협에. 아, 여보세요. 우리 논이 태풍을 맞아가지고 벼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농협에 신고를 하면 농협에서는 사고 접수 즉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손해평가사 1인 이상, 5인 이하 이렇게 손해평가반을 구성합니다. 물론 손해평가사 1인 이상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인이어서 상관없겠죠. 손해평가사 혼자 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사고 접수 즉시 피해 사실이 있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할 땐 첫째로 보상하는 피해인가. 태풍이 불었다는데 태풍이 맞나 안 맞나. 혹시 태풍이라고 말은 하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그 안으로 태풍처럼 들어와서 벼를 넘어뜨렸을 때는 태풍처럼 다가온 자동차에 의한 손해이지 태풍에 의한 손해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보상하는 피해가 아니겠죠. 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그랬지 자동차 피해 이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를 판단하려면 먼저 기상청에서 자연재해라고 그러면 어떤 태풍이 불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손해평가반이 나가서 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상청 자료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그 다음에 직접 나간 손해평가사에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소견서. 그래도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 그렇죠. 목적물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인가 여부, 즉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첫째,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증빙 자료로 피해 농지 사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피해 농지 사진 찍으려면 뭐가 있죠? 그렇죠.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ICT 기반에 의한 무인 항공기에 의한 촬영. 드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의한 사진 촬영, 피해 농지 사진 촬영이 있다. 이런 정도 보상하는 재해 여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태풍이 불었는데 금방 잠시 후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거죠. 추가 조사 필요요. 추가 조사 필요가 바로 하다면, 태풍처럼 거대한 재해가 명확하다면 조사를 생략하고 추가 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가 있나 없나 확인만 해보는 조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손해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이런 조사만 있는 게 아니고, 벼는 식량 안보자원인 만큼 두 번째. 자, 벼를 모내기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내기. 모판에서 벼가 적당한 크기로 자라죠. 그리고 나면 그걸 옮겨 심는 겁니다. 물론 물이 있는 논을 물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무논 그러죠. 무논에다가 이양을 옮겨 심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양이라 합니다. 이양, 직파. 경우에 따라서는 이양하지 않고 벽씨를 직접 뿌리는 거죠. 직파. 직파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걸 조사합니다. 이양, 직파, 불능 조사를 합니다. 조사 얘기가 지금 몇 개 나오고 있죠? 벌써 조사에 그러면 뭐가 되죠? 종류가 되겠네요. 자, 이양, 직파, 불능 조사를 합니다. 이양을 할 수 없거나 직파가 불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논을 전부 다 경기라고 하죠. 갈았다. 재배학 하시니까 바로 다 알아듣는 거냐?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는데 한 번 더 한 겁니다. 경기, 갈아엎었는데 관계, 물을 대지 못한 거예요. 물을 대야 노터리를 하고 흙을 잘게 봐주고 물 속에 다 흙이 잠겨있는 상태, 부드러운 곳에 이양을 하거나 또는 직파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불능. 그래서 경기를 했나 관계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 됐나,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이양, 직파, 불능 조사합니다. 세 번째, 이 조사의 종류들이에요. 자,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했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말라 죽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물 대고? 그렇죠. 다시 이양해야겠죠. 자, 이런 경우에 다시 한다. 그렇죠. 재이양. 씨앗을 다시 뿌리다. 재직파. 재이양, 재직파 조사가 있습니다. 재이양, 재직파 조사를 할 때는 우리는 이양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양을 해놓으면 비가 많이 오면 뭐가 뜨게 되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뜬모, 이렇게 얘기하죠. 뜬모. 다음에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말라서 벼가 노랗게 죽어갑니다. 마른 모. 다음에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토사가 흘러와서 별을 토사가 묻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묻힌모. 그래서 제2양 재직파 중에 제2양의 요건이 첫째 뜬모, 두 번째가 뜬모, 비가 온 걸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뜬모, 묻힌모. 다음에 이번에는 가뭄이다. 그래서 마름모. 자, 뜬모, 묻힌모, 마름모. 이렇게 탁 머리에 정리해 둡니다. 자, 그럼 제2양 재직파 S입니다. 제2양 재직파를 할 때는 꼭 제2양 재직파를 하려고 뜬모, 마름모, 묻힌모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가서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후에 제2양 후 조사라고 해요. 제2양 했는지 보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네, 제2양 했구나. 그러면 제2양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제2양 재직파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식물체의 피해율. 식물체 피해율이 몇 퍼센트느냐면 65% 이상. 이렇게 되면 경작불능 신고를 합니다. 도대체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겠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래요? 식물체가 몇 퍼센트나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럼 65% 이상, 우리 돈 한 80%가 식물체가 전부 다 말랐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사에 다 묻혔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경작불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뭘 지급하죠? 경작불능 보험. 여기서는 2양 직파불능이라고 판단이 되면 2양 한계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2양 한계일 언제느냐면 7월 31일까지 2양 직파를 할 수 없으면 그 날짜 지나면 8월 1일부터는 2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런 조사들을 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작불능 조사를 합니다. 다음 신고가 없었는데 이제 수확기가 도래했어요. 이렇게 경작불능도 이제 식물체 피해율이 65%가 아니라 40% 피해율을 받으니까 경작불능이 안 되고, 그래서 수확할 때 돼서 가니까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해요. 그럼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했나 보는 겁니다. 이 수확량 조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수확량 조사에는 수량 요소 조사가 있습니다. 수확량 조사의 방법에 표본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전부 다 조사하는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전수 조사겠네요. 말 그대로 전수 조사는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 조사하는 사람은 가서 논두렁에 서 있으면 콤바인이 쫙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톤백에다 담아요. 담아서 개근소, 즉 무게를 재는 곳으로 갑니다. 보통 별을 보관하는 곳을 RPC라고 해요. RPC에 딱 싣고 가면 차가 있으면, 그림을 또 제가
잘 그려졌고요. 틀어. 싣고 갔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싣고 갔습니다. 두 개를 과득 담아서 별을. 그럼 싣고 가서 딱 달아요. 그러면 무게가 2,800kg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짐을 딱 내립니다. 이걸 들어서 끈으로 딱 들어서 내리면 빈 차가 되겠죠. 빈 차가 되면 딱 다는 거예요. 빈 차를 다루니까 820kg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의 무게는 얼마였을까요? 너무 또 복잡하고 20 하니까. 빈 차는 800kg이었습니다. 딱 그럼 이 두 개는 그렇죠. 2000kg. 하나에 1000kg씩이었구나. 이렇게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근을 해가지고 옵니다. 전수조사. 그럼 지금 이 농지에서 수확한 것은 2000kg이었구나. 이렇게 바로 알게 됩니다. 자, 물론 전수조사를 하면 여기에는 이 벼의 함수율이 얼마인가 장대 이만한 함수율 기계가 있어요. 함수 측정기가 있어서 툭 찍어보면 삐리리릭 하면서 바로 24% 이게 탁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팍 하면 23% 탁 나옵니다. 또 다시 한번 팍 하면 25% 이렇게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23%, 24%, 25% 이렇게 탁 나오면 이건 평균 얼마인가? 이렇게 탁 하면 우리는 가운데 거 딱 선택하면 되죠. 24%. 네, 아주 이렇게 쉬운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의 가장 맨 처음 전수조사 설명을 했습니다. 표본조사와 수량요소 조사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빨간색으로 쳤죠? 중요하군요. 네, 중요했습니다. 중요하면 이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6회 시험까지 한 회차도 빼놓지 않고 시험에 놨습니다. 왜? 식량 안보 자원도 중요했으니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면 첫째,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다음,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렇죠. 이런 건 바로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가 필요하고요. 피해 농지 사진, 쉽게 드론 사진. 다음 이양 직파불능 조사는 이양 한계일까지 이양과 직파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양 한계일은 7월 31일이다. 자,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조사는 제2양 재직파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되죠. 그렇죠. 뜬모, 묻힌모, 마른모 였을 때 제2양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제2양 재직파는 피해가 몇 %느냐면 농지 피해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제2양 재직파 했는지 제2양 재직파 후 조사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제2양 재직파가 됐다고 그러고, 경작불능 조사에서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라고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경작불능 확인 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확량 조사를 나갔는데 벼가 다 말라 죽어서 쭉정이만 있는 경우. 그러면 수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만 들고 기계가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기름만 떼오겠죠. 그럴 땐 수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수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수확불능 조사를 합니다. 수확불능 조사는 바로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재현율이 65% 미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재현율이란 뭐냐면 별을 넣고 비벼보는 거예요. 비벼보면 벼알이 제대로 완숙이 돼서, 자, 완숙이라는 말은 잘 연그렀다는 말이죠. 자, 벼알이 잘 연그러서 잘 익어서 탱글탱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65% 미만일 때는 수확을 할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갈아엎거나 노타리를 했거나 또는 현장에서는 쉬운 말로 소각했다고 합니다. 불러와서. 네. 소각하는 경우까지 사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져야 수확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어때요? 벼니까 조사가 많죠? 조사의 종류와 조사의 방법들을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피해사실 확인조사, 이양직파불능조사, 이럴 때는 또 번호만 매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사니까 밑줄을 좀 쳐볼까요? 피해사실 확인조사, 이양직파불능조사, 제2양재직파조사. 제2양재직파가 딱 한 순간, 그렇죠. 여기는 불능이니까요. 불능이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는 다시 해야 되니까 피해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10%. 자꾸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 경작불능조사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이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상. 다음에 수확량조사에는 수량요소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전수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함수율. 여기 수확량 조사할 땐 전부 다 함수율을 조사를 다 합니다. 자, 다음에 보면 수량요소 조사에서는 함수율 조사가 없군요. 네, 여기는 함수율 조사가 없습니다. 수확불능 조사는 재현율이 65% 이하가 아니고 미만. 미만은 65%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여긴 65% 이상 그럼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의 종류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변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